이 느낌을 아시나요? 그것은 요란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긴 하루의 끝에 조용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한숨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것은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역설의 느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 찬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그 선반에는 수천 권의 책이 꽂혀 있고 각 책은 읽고 이해되었습니다. 그 홀에는 위대한 여정의 지도, 천재적인 프로젝트의 설계도, 연주되지 않은 교향곡의 악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훌륭한 아이디어 박물관의 수호자이자 큐레이터입니다. 당신은 모든 세부 사항, 모든 개념, 모든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이 넓은 홀에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옆에 있는 작고 먼지 쌓인 방에서 삽니다. 이 방의 창문으로 당신은 삶이 흘러가는 것을 보지만 당신은 그 안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읽지 않은 하지만 좋은 의도로 구입한 책 더미가 당신을 꾸짖는 듯 쳐다봅니다. 저장된 기사와 브라우저 북마크가 담긴 끝없는 폴더는 시작되지 않은 일들의 디지털 묘비입니다. 벽에 걸린 졸업장과 자격증은 결코 오지 않은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을 이수했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축적한 내면의 풍요와 외부의 거의 금욕적인 수동성 사이의 심연. 이것은 자신의 머릿속에 갇힌 천재의 조용한 좌절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압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행동 자체, 이 방에서 햇살 가득한 홀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지식의 세계와 존재의 세계를 분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비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이 마비시키는 부동 속에서 당신은 분명히 목소리를 듣습니다. 게으름, 미루기, 규율 부족이라는 독한 말을 속삭이는 내면의 비평가의 목소리. 아마도 그것은 그냥 시작해 라고 말하는 부모, 동료, 친구들과 같은 외부의 목소리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표면, 즉 무의만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그들의 판단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에게 무언가 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당신 존재의 모든 세포로 이것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이 당신을 위해 만든 매우 똑똑하고 매우 안전하며 매우 외로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방어의 걸작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단순한 무의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여기는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의 지성이 만든 복잡하고 정교한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의 수동성은 에너지 부족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당신이 갇힌 이 보이지 않는 요새의 벽을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에너지 소비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비극적으로 잘못 적용된 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함정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잠시 은유를 바꿔봅시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간단하지만 파괴적인 질문 하나를 해봅시다. 만약 당신의 지식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의 가장 교묘하고 가장 존경받는 형태의 도피라면 어떨까요?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다른 형태의 현실 도피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습니다. 알코올, 무의미한 오락, 도박.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을 누가 감히 비난하겠습니까? 더 나아지기 위해 또 다른 강좌에 등록하는 사람을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방어의 천재성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공격을 위한 발판처럼 보이는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전투 준비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 자체, 즉 예측 불가능하고 불완전하며 무서운 영광 속의 삶은 결코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삶으로부터 숨기 위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경받으며 가장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지하실이 아니라 당신이 내려가기 두려워하는 세상의 파노라마 뷰를 가진 펜트하우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여정의 목표가 당신의 마음의 선반에 죽은 짐으로 남을 또 다른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탈출 지도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도서관에 또 다른 책을 추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들의 열쇠를 찾을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당신의 고귀한 지식에 대한 갈망을 의지의 마비로 바꾼 바로 그 숨겨진 심리적 법칙을 탐구하고 밝혀낼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정신의 지하실로 내려가 이 난공불락의 지성의 요새가 실제로 당신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여정이 끝날 무렵 당신은 당신의 문제, 즉 당신의 훌륭한 도서관과 당신의 작은 방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문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고가 아니라 당신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의 초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열쇠를 찾았고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리의 내면으로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길의 첫걸음은 당신을 맴돌게 하는 짙은 심리적 안개, 즉 잘못된 이정표를 치우는 것입니다. 이 안개는 당신이 당신의 상태를 묘사하는 데 익숙해진 무겁고 끈적끈적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명명해 봅시다. 미루기, 가면 증후군, 완벽주의, 이것은 현대 자기개발 심리학의 성스러운 삼위일체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에 대해 수백 번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에 대해 수십 개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것들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미루기와 싸우기 위한 시간 관리 기술, 가면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한 긍정화건, 완벽주의를 다스리기 위한 충분히 좋은 실천법을 조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시간 관리로 미루기와 싸우는 것은 깊은 내면의 상처를 멸균 반창고로 치료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잠시 증상을 숨길 수 있고 통제의 환상을 느낄 수 있지만 반창고 아래의 상처 자체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아프고 당신의 모든 움직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꼬리표들, 미루는 사람, 가면 쓴 사람, 완벽주의자, 은 진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단지 증상의 이름일 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보는 영이이지만 불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가장 큰 위험은 당신이 잘못된 적과 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자신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상태를 정체성으로 바꾸어 당신이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자신의 결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 즉 이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인 왜에 답하지 않습니다. 왜 이 메커니즘이 애초에 존재하는가? 이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심리학적 용어는 제쳐두고 이미지에 의지해 봅시다. 이야기와 은유는 종종 정의보다 더 깊은 언어로 영혼과 대화합니다. 결정적인 전투 전날 밤, 그의 텐트에 있는 장군을 상상해 보세요. 그 주위에는 수년간의 준비의 결실이 있습니다.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표시로 가득 찬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언덕, 모든 계곡, 모든 시내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의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적의 전술,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으며 놀라운 정확성으로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관들은 명령을 기다립니다. 군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지도를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그는 정찰 보고서를 10번째 읽습니다. 그는 수백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되짚어보며 완벽한 계획을 다듬습니다. 밤이 지나갑니다. 새벽이 옵니다. 군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장군은 끝없는 연구를 계속합니다. 날이 주가 됩니다. 공격을 위한 이상적인 순간은 지나갔지만 장군은 여전히 그의 텐트에서, 그의 지도들 사이에서 결코 전투로 이어지지 않는 완전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군을 게으르다고 부를까요? 아니면 무질서하다고 부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의 근면은 놀랍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전투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의 무의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 자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도 위에서 그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병사들의 모형은 순종적으로 움직이고 공격선은 흠잡을 데 없으며 승리는 그의 천재적인 전략의 논리적인 결론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기 텐트 천막 너머에는 실제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흙, 피, 전쟁의 안개, 비명, 혼돈.
이상적인 계획이 첫 순간에 무너지고 병사들, 살아있는 사람들, 이 죽고 영광이 공포와 분리될 수 없는 곳, 영원한 학생은 바로 그 장군입니다. 당신은 전투 삶실 예측 불가능하고 무서운 현실보다 지도 이론의 절대적인 안전을 선호합니다. 텐트 안에서 지도 위에 몸을 구부린 이 장군은 단지 문학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영혼의 강력한 부분입니다. 이론의 완벽함에서 위안을 찾는 부분, 왜냐하면 그것은 실천의 혼돈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장군에게는 자신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가 시작하기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자신의 전쟁. 그의 지도는 단지 추상적인 도표가 아니라 그의 운명이 그를 기다리는 매우 구체적인 지역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책들 뒤에 어떤 전투로부터 숨어 있나요? 만약 당신에게 성공이 보장된다면 지금 당장 어떤 하나의 행동,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또는 더 중요하게는 실패하거나 어리석어 보이거나 불완전해 보일 위험이 전혀 없다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연구한 바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당신이 수년 동안 머릿속으로 연습해온 바로 그 어려운 대화, 경력을 바꾸고 첫 장을 쓰고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세상에 자신을 알리는 결정. 장군을 그의 전쟁터와 분리시키는 단 하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비디오를 잠시 멈춰주세요. 말 그대로요. 일시정지를 누르고 적어도 1분 동안 이 질문과 함께 침묵 속에 머물러 보세요.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의 마음에 질문을 던지고 깊은 곳에서 무엇이 떠오르는지 들어보세요. 당신의 전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해보세요. 적어도 속삭임으로,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이것은 텐트에서 나오는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계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전투에 어떤 이름을 붙였든, 당신이 당신의 지식의 텐트에서 숨어있는 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은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의식적으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합니다. 논리적으로 당신은 모든 찬성과 반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내려야 할 순간 깊은 곳에서 다른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의지를 마비시키고 아니, 아직 때가 아니야. 너는 준비되지 않았어. 라고 속삭이는 고대의 비합리적인 힘. 그러한 두려움을 논리와 의지력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양동이로 바닷물을 퍼내어 해일을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깊고 원시적인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영혼의 지하실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리학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식에 밝고 잘 꾸며진 1층 아래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충동, 두려움, 욕망이 태어나는 어둡고 울림이 있으며 고대적인 지하 감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심리학. 바로 그러한 심연의 탐험가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구스타프 융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증상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지도 제작자였습니다. 융은 우리의 개인적인 심리가 인류 전체에 공통된 거대한 바다, 즉 집단 무의식 위에 놓인 얇은 층에 불과하다고 과감히 가정했습니다. 이 바다에는 개인적인 기억이 아니라 그가 원형이라고 부른 위대한 신화, 상징, 그리고 원초적인 이미지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뒤집을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학생 상태는 당신의 개인적인 실패나 당신 성격의 독특한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러한 고대의 강력하고 보편적인 원형적 패턴 중 하나에 지배해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당신보다 훨씬 오래된 시나리오에 따라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작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무의식의 문턱에 서서 당신의 영혼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고대의 시나리오에 이름을 붙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식에 대한 갈망을 마비로 바꾸는 이 원형은 이름이 있습니다. 융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푸에르 에테르누스, 푸에르 에테르누스라고 부릅니다. 라틴어에서 번역하면 영원한 소년 또는 더 시적인 의미로는 신성한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상적인 의미에서 유치함이나
미성숙함의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성한 빛과 파괴적인 그림자를 모두 가진 정신 내의 강력한 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푸에르의 밝은 면은 무한한 잠재력의 세계와 연결된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천재, 창의성, 자발성, 그리고 매력의 원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 하나의 길만 볼 때 수천 가지 가능성을 보는 것이 바로 그입니다. 그는 위대한 것을 꿈꾸고 이상을 추구하며 더 높은 것,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온 세상이 너에게 열려 있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에는 취하게 하는 진실과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그의 비극이 있습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는 잠재력에 빠져 있지만 구체화를 죽도록 두려워합니다. 그는 아이디어의 세계를 떠다니지만 현실에 착륙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구체화, 모든 실제적인 선택은 제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젊음의 원형에게 제한은 죽음과 같습니다. 중심적인 은유를 사용해 봅시다. 천재적인 조각가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평생을 완벽한 대리석을 찾는 데 바칩니다. 그는 세계를 여행하고 채석장을 연구하며 걸작이 숨겨진 돌에 대한 초자연적인 감각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찾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아닌 수천 개의 가능한 조각상을 보는 흠잡을 데 없는 덩어리. 그 안에는 운동선수, 철학자, 신, 그리고 성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이 대리석을 그의 작업실로 가져와 중앙에 놓고 주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것의 모든 잠재력을 봅니다. 하지만 그는 끈을 들 수 없습니다. 그는 첫 타격을 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이 덩어리가 무엇이 되지 않을지를 영원히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운동선수를 조각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그 순간 철학자를 죽일 것입니다. 만약 그가 성인을 선택한다면 그는 신을 먼지로 만들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모든 창조 행위는 다른 모든 선택지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소녀는 바로 그 조각가입니다. 그는 단 하나의 현실적이고 따라서 불완전하고 유한한 조각상을 만드는 것보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완벽한 대리석을 영원히 바라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원형이 단지 아름다운 이론으로 그치지 않도록 그것에 살과 피를 입혀봅시다.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주인공을 그냥 인간이라고 부릅시다. 어릴 때부터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위대한 일을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재능의 불꽃이 타올랐고 그의 마음은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일찍부터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책을 쓸 것입니다. 그냥 좋은 소설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남을 작품. 그리고 그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위대한 목표에 걸맞은 경외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일에 임했습니다. 그는 어문학부에 입학하여 마른 땅의 비를 흡수하듯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그는 고전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해부하고 문장의 구조, 산문의 리듬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문학적 기법, 모든 학파, 모든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학문적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삶에 대해 쓰려면 삶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해밍웨이를 이해하기 위해 파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조이스의 그림자를 잡으려고 더블린의 안개 낀 골목을 헤맸습니다. 그는 도스토옙스키의 공기를 마시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다리 위에 섰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수집하고 분위기를 흡수하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인간 운명과 문화 코드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책은 그 안에 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것은 이미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빛났고 완벽했습니다. 그 인물들은 그가 만난 사람들보다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안의 대화는 그가 들었던 어떤 대화보다 더 재치 있고 깊었습니다. 그 안의 모든 문장은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년간의 준비 끝에 그는 때가 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완벽한 서재를 꾸미고 최고의 종이를 사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깨끗한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고 멈췄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그의 책이 시작되어야 할 그 완벽한 문장을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그것을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펜에서 나온 것은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그 천상의 음악에 창백하고 추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어떤 쓰여진 문장이든 그의 상상 속에 사는 이상적인 문장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그의 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훌륭하게 말했고 몇 시간 동안 그 줄거리, 인물, 철학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대하고 빛나는 잠재력은 그의 저주, 그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책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왜 이 남자와 그의 쓰여지지 않은 책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그토록 감동시키는가? 왜 그것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친숙하게 느껴지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다른 누군가에 대한 우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남자는 당신 영혼의 일부이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더럽고 불완전한 행동보다 끝없고 세심하고 고귀한 준비를 선호하는 당신의 일부이다. 수년 동안 머릿속으로 이상적인 배를 만들지만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고 나무가 그다지 튼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띄우지 못하는 부분이다. 바로 그녀, 이 부분이 당신의 귀에 익숙하고 위안이 되는 말을 끊임없이 속삭인다. 또 다른 과정, 또 다른 책, 조금 더 준비,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나서는 결코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당신을 미래에 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영원한 현재, 이론의 안전한 고치 속에 가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푸에르 에테르누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가 실제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것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는 훨씬 더 큰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현실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현실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첫 줄을 쓰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첫 줄을 쓸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의 직업 경로를 선택하면 당신은 수백 개의 다른 경로를 포기합니다. 당신이 하나의 관계에 들어가면 당신은 수천 개의 다른 잠재적인 만남에 대한 문을 닫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모든 단계는 작은 선택이며 따라서 모든 대안에 대한 작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젊음의 원형, 무한하고 빛나는 잠재력에 빠진 그에게 이것은 실제 죽음과 같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가능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당신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이상적인 책은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사업, 이상적인 관계, 이상적인 예술작품 또는 이상적인 자신의 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한 그것은 흠잡을 데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현실의 먼지, 타협의 균열, 실수의 흉터로 덮일 것입니다. 그리고 푸에르의 목소리는 말합니다. 하지마, 꿈을 배신하지마. 그냥 좋은 것을 만드는 것보다 이상적인 것의 영원한 수호자가 되는 것이 낫다. 우리는 원형을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것이 단지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인식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혼자 헤매던 비밀스러운 풍경을 마침내 누군가가 말로 묘사했을 때 느끼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엄청난 안도감. 그리고 우리가 이 작은 인식에 등불을 켰으니 그 빛을 당신 자신의 삶에 비춰봅시다. 이 지식을 단지 흥미로운 것으로 만들지 말고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를 위해 저는 당신에게 또 다른 더 깊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이 영원한 소년, 끈을 두려워하는 이 천재적인 조각가, 빈 페이지를 가진 이 작가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경력입니까? 당신이 영원히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강좌를 듣고 완벽한 사업 계획을 세우지만 결코 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곳, 당신의 실무를 시작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고 승진을 요청하지 않는 곳, 당신이 결코 시작하지 않은 일에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인 곳, 아니면 어쩌면 그것은 관계의 영역입니까? 당신이 말없이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내면의 목록에 있는 모든 항목을 충족시킬 이상적인 파트너를 기다리며 사는 곳. 그리고 이 기대 때문에 당신은 당신을 실망시키고 상처를 주고 또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현실적이고 지상적이며 불완전한 친밀감을 피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창의성입니까? 당신의 걸작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는 곳. 위대한 소설, 천재적인 노래, 획기적인 아이디어. 그것들이 태어나지 않는 한 모두 완벽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그다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단 하나의 전시품이라도 빛을 보게 하는 것보다 이 내면의 박물관의 수호자가 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정확히 어디에서 이 속삭임이 들립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질문. 그는 당신을 어떤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푸에르 에테르누스는 책임을 회피하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 상상 속의 수백 가지가 아닌 단 하나의 유한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책임, 가능한 실패, 비판, 자신의 불완전함과 함께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는 것에 대한 책임. 저는 여러분을 집단적 성찰의 공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힘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이 영원한 학생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곳은 불평이나 비난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정직한 증언의 장소입니다. 이 유령의 이름을 부르고 빛으로 이끌어내는 행위 자체가 치유를 향한 강력한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았다면 아마도 지금 당신은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인식에 대한 안도감과 이 힘이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의 삶을 지배해 왔는지에 대한 씁쓸함, 절망에 빠지거나 살기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 영원한 소년, 자신 안에 이 부분에 화를 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연금술적 행위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독을 약으로 바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새롭고 급진적인 패러다임을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마비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함을 향한 당신 영혼의 부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고통, 좌절, 불안, 정체감, 은 당신이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긴장입니다. 필사적으로 재결합을 요구하는 당신 인격의 두 위대한 극 사이의 긴장. 당신의 영혼은 분열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것은 활시위를 당기고 있고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당신의 잠재력의 화살을 현실 세계로 쏘아보낼 준비가 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당신 안에 있는 푸에르 에테르누스 자신입니다. 순수한 환상의 세계에서 착륙할 가능성 없이 끝없는 비행 속에서 사는 삶은 처음에는 취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외롭고 무의미해집니다. 영혼은 영원히 떠다닐 수 없으며 몸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는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잠재력은 형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마비는 유령이 되는 것에 지친 영원한 소년 자신의 외침입니다. 그는 환상의 세계에서의 삶이 그를 고갈시키기 때문에 행동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상태를 근절해야 할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초대로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의식의 문을 두드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다. 다음 단계를 위한 시간. 이것은 당신의 개별화의 다음 위대한 행위, 즉 당신 자신, 당신의 온전함을 향한 신성한 여정으로의 초대입니다. 만약 영혼이 온전함을 부른다면 그것은 그 일부가 잊혀지거나 억압되거나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아이디어의 하늘을 떠다니는 영원한 소년을 섬기는 데 쓰였다면 어떤 극이 그림자 속에 땅 위에 남았을까요? 융 심리학에서는 모든 원형에 그 반대가 있으며 푸에르 에테르누스의 작은 세넥스입니다. 세넥스는 라틴어로 노인을 의미합니다. 만약 푸에르가 비행, 잠재력, 정신, 자발성, 그리고 왜 안 돼? 라는 질문이라면 세넥스는 땅, 구조, 책임, 규율,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라는 질문입니다.
세넥스는 내면의 왕, 건축가, 현자의 원형입니다. 그는 경계, 질서, 현실의 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비행이 착륙으로 끝나야 하고 모든 꿈이 단지 꿈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인격은 그들 사이의 신성한 결합입니다. 그것은 푸에르와 세넥스의 역동적인 춤입니다. 영원한 몽상가인 푸에르는 하늘에서 신성한 불꽃을 가져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영감, 비전. 하지만 세넥스가 없다면 이 불꽃은 단지 불꽃으로 남아 타올랐다가 공허 속에서 꺼질 것입니다. 이 불꽃을 가져다가 그것을 위한 화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내면의 노인 세넥스입니다. 그는 불이 오랫동안 타서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 계획, 규율을 만듭니다. 푸에르가 아이디어를 주고 세넥스가 그것을 위한 집을 짓습니다. 그들의 극단을 보세요. 세넥스가 없으면 푸에르는 영원하고 매력적이지만 비극적으로 불모한 몽상가입니다. 그는 한 아이디어에서 다른 아이디어로 날아다니며 아무것도 끝내지 못하고 그의 잠재력은 바람에 흩날리는 영이처럼 사라집니다. 반면에 푸에르가 없으면 세넥스는 건조하고 경직된 독단주의자, 규칙과 일과의 감옥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질서 정연하지만 그 안에는 기쁨도 새로움도 정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당신 안에 영원한 소년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당신의 창의성, 기쁨, 신성과의 연결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해결책은 그의 부족한 절반을 키우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단지 영원한 학생이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의 교수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입니다. 학생의 뛰어난 이론을 존중하며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할 사람, 이론은 아름답습니다. 나는 그것의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실로 가서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자, 이 결합은 실제로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전에 영원한 소년의 천재성만이 지배했던 작업실의 내면의 노인을 초대할까요? 그것은 복잡한 계획 시스템이나 시간 관리 기술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태도에 대한 단 하나의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로 시작됩니다. 저는 당신이 자신을 위한 새로운 주요 원칙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을 최종 시험이 아니라 구체화의 신성한 의식으로 대하라. 이 공식을 분석해 봅시다. 영원한 소년은 어떤 행동이든 최종 시험으로 봅니다. 첫 시도에 완벽한 글을 써야 합니다. 완벽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완벽한 제품을 출시해야 합니다. 판도는 항상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책임감의 부담은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내면의 노인, 현명한 세넥스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행동, 심지어 가장 작은 행동도 시험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형태 없는 정신에 형태를 부여하는 신성한 행위. 당신이 쓰는 모든 불완전한 문장은 당신의 머릿속에 사는 위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존중의 행위입니다. 모든 서투른 시도, 모든 실수는 완벽이 아니라 참여를 요구하는 삶에 대한 봉사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준비는 푸에르가 결코 시작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환상입니다. 당신은 결코 100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화입니다. 대신 작게 시작하세요. 미세하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단락을 쓰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잠재 고객에게 한 통의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망설였던 한 번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이 첫걸음의 목표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이 단락이 천재적이거나 전화가 성공적일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뿌리 내리기라는 행위 자체에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져와 현실 세계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행동은 당신이 하늘과 땅, 푸에르와 세넥스 사이에 뻗는 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이 많을수록 다리는 더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 순간 큰 과제 앞에서 작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잠시 멈추고 당신이 이 새로운 단계에 얼마나 엄청난 힘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모든 세월 동안 쏟아부은 모든 에너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읽고 공부하고 의심하고 계획하고 끝없는 내면의 대화에 들어간 거대하고 엄청난 에너지. 그것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당신이 단지 가만히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댐을 건설하고 그 뒤에 거대한 저수지를 축적했습니다. 당신의 지성, 감수성, 아이디어, 깊이의 저수지, 이 힘은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것은 당신 안에서 윙윙거리며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 순간까지 당신은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한 가지, 즉 추가적인 축적, 댐 자체의 벽을 강화하는 데 향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어디로 향하게 해야 할지 압니다. 또 다른 이론, 또 다른 책, 또 다른 확인을 찾아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당신의 내면의 소년과 당신의 내면의 노인 사이에 바로 그 다리를 건설하는데 수문을 열고 이 축적된 힘이 현실 생활에 마른 땅을 관계하도록 허용하는데 이 말들이 당신에게 스며들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식은 부담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당신의 감수성은 약점이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의심은 결함이 아니라 간단한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깊은 마음의 표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사실 당신의 가장 큰 힘이며 단지 올바른 적용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호기심, 당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특성은 당신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이 선물을 세상에 줄 때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오늘 불완전하지만 신성한 한 걸음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여정은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 마음의 훌륭한 도서관 옆에 있는 작고 먼지 쌓인 방에서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도를 연구하는 장군의 텐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대리석을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조각가의 작업실을 엿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이 명예로운 포로 상태에 빠뜨린 힘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푸에르 에테르누스, 영원한 소년. 그리고 우리는 그가 착륙하는 것을 돕기 위해 땅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넥스, 현명한 노인.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처음에 밝히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숨겨진 심리적 법칙을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학생의 숨겨진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론에 안전하고 무균적인 세계에 오래 머물수록 현실 세계는 당신에게 더 괴물 같고 혼란스럽고 무섭게 보입니다. 이것은 자기 영속적인 고리입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을 연구로 이끌고 당신이 더 많이 연구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뉘앙스, 위험, 그리고 실패의 이유를 보게 되며 이는 차례로 현실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 법칙에서 가장 중요하고 해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감히 사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길은 선반에 또 다른 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하나를 가져다가 그 설계도에 따라 가장 간단한 오두막이라도 지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삶으로부터 숨기 위한 요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의 일시적이고 방어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의 진정한 더 높은 목적은 작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수년 동안 사랑스럽게 독특한 도구를 만들고 연마하고 상세한 설계도를 그리고 재료의 특성을 연구한 작업장. 하지만 도구는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설계도는 그것에 따라 짓기 위해 작업장을 떠나 짓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작업장을 떠날 때 당신이 당신의 첫 번째 불완전하지만 신성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대한 당신의 느낌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완벽주의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떨어질 때의 가벼움. 당신의 모든 행동이 천재라는 칭호를 위한 최종 시험이 아니라 단지 실험, 단지 현실과의 춤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자유. 웅장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 태어나는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형태없는 아이디어가 당신의 손 아래에서 육체를 얻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기쁨. 모든 거칠음과 불완전함을 가진 현실 생활의 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기쁨. 이 새로운 삶에서 실수는 선고가 되기를 멈추고 가장 소중한 스승이 됩니다. 모든 넘어짐은 당신의 무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단지 당신이 따르는 지도의 정밀화일 뿐입니다.
모든 행동, 심지어 가장 작은 행동도 삶의 행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대한 축하가 됩니다. 당신이 기다리지 않고 사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준비하지 않고 하는 삶. 당신의 지혜가 읽은 책의 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경험의 깊이로 측정되는 곳.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잠재력의 웅장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실제 행동의 용기와 진정성으로 결정되는 곳.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부르는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당신의 내면으로 이 여정을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단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 영혼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도록 허용하고 당신의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림자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 힘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긴 대화에서 제가 당신이 가져가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깊고 내면적인 지식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했던 그 마비, 당신의 빛나는 마음의 도서관에서의 그 고립감, 그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악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인간 경험의 일부입니다. 그의 텐트에 있는 장군, 깨끗한 종이 앞에 있는 작가, 그의 대리석 옆에 있는 조각가. 이것들은 당신의 독특한 악마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의식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이 싸우는 위대한 원형의 그림자입니다. 당신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학생이지만 우리의 주요 학습은 교실이 아니라 삶 자체에서 일어납니다. 개별화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중 매우 중요한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방에 불을 켰고 유령에게 이름을 붙였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계속됩니다. 만약 이 대화가 당신에게 가치 있었다면, 만약 당신이 그것이 당신의 도서관 문을 여는 열쇠이거나 미로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였다고 느꼈다면, 저는 당신이 이 길을 함께 계속하기를 초대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정신의 깊은 흐름을 탐구하고 함께 영혼의 고대 지도를 해독하고 이 가장 위대한 모험, 즉 삶이라는 이름의 모험에서 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마도 지금 당장 자신의 방에 앉아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모르는 다른 여행자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을 남겨주세요. 알고리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과 이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당신이 가져가는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주요 통찰력을 공유해 주세요. 무엇이 당신을 가장 놀라게 했습니까? 어떤 단어가 공감되었습니까? 당신의 통찰력은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당신의 불완전한 행동의 신성한 행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당신이 만들 계획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히 사는 삶입니다.